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오늘 포털 사이트 순위 1위를 기록한 키워드인데요. 가수 구하라 씨의 사건으로 인해 부각된 검색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기 전 둘의 첫 만남에서는 서로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서로에게 잘 보일지를 고민하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어버린 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이 연인에서 적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내 옆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소중하게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의 마음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패션쇼도 늘 여러분 곁에 있을 순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을 때 하트 하나, 응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홍민의 부탁이었습니다. 패션쇼 26회고요.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타케 형. 네,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네, 타케 형 오셨고요. 네. 우리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B급 인생도 늦지 않고 오셨고요. 뚱카롱.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아니 뭐 뚱카롱 할 때만 박수가 나와요? 오랜만에 뚱카롱을 만났잖아요. 예. 머리가 길었어요? 네, 머리가 길었습니다. 저 2주 만인데 지난주는 왜 어떤 일로? 지난주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못 네. 나왔었어요. 일정만 얘기하지 뭔 일정인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갖고. 이거 너무 사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방송해요, 그러면. 사적으로 뭐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2번인데 다 목요일이어가지고 잘 해결됐나요? 네, 잘 해결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구나. 아니 뭐 일을 도망간 거야? 하다 보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2주 만에 오니까 어때요 좀? 다 되게 되게 잘생겨지셨는데요, 다들. 다들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 그럼 타키랑 B급 인생? 2명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 보복 어려울 것 방송. 같고요. 우리 그 타키 형이랑 B급 인생은 오늘 뭐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오늘 마침 우리 방송을 후원하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한선희 대표 회사에서 2019년과 20년 FW의 트렌드 설명회가 있었어요. 스포츠. 네,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그렇게 트렌드 설명회를 듣고 왔는데 갔더니 B급 인생님이 계신 거예요. 두 분이서 약속하고 간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착했으면 2층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난 건 만난 거고 그 내용은 좀 어땠어요? 이제 앞으로의 브랜드를 진행을 할 때는 조금 마이크로하게 여러 푼번 내지 말고 몇 푼번만 꺼내서 자그맣게 유통을 많이 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트렌드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왔는데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팩토리가 뭐가 되니? 아니, 패션쇼에서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노 브랜드, 마이크로 패션 뭐 이런 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도 당연히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대중들이 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션쇼를 듣는 건데 그걸 모르고 16만 5천 원을 내고 거기 가는 거죠. 아니 굳이 돈을 내고 그 먼 길을 오가면서 600명이 왔던데? 스포츠 관련 기업은 대부분 600명이 오시죠. 왔던데요. 아니 무료인 우리 패션쇼를 들으시면 패션 트렌드 뭐부터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이 뭐 이 방송을 듣겠냐만 저희 패션쇼를 한 번만 들으신 분들은 없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못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미오미오가 못 온다죠? 네, 미오미오님이 이번에 국내에서 되게 큰
이슈가 있어요. LPGA 송도. 인터내셔널 크라운 경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네, LPGA 골프 관련해서 행사장에 가 있습니다. 참 근데 그 회사는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브랜드가 많으니까요. 브랜드가 이거- 많아서 행사가 많구나. LPGA 정기 투어에서 국가대항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임이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번 대회에서는 저 박세리 나옵니까? 박세리는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감독- 이미 아니에요.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 특히 여자 국가대표 선발은 굉장히 빡세요. 예. 아니 우리나라. 이 개그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는 사람들도 몇 없을 거예요. 이래서 패션쇼를 안 듣는가 봐요. 아. 예. 개그는 몰랐네. 개그일 뿐. 몰랐어. 다 잘라야겠다. 제가 개그를 친 제가 잘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오미오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고요. 패션쇼 26회 첫 코너 지난주에 부재였던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 패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엔 제가 오랜만에 글로벌 소식을 좀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9월 말에 뭐 런던이나 파리, 밀라노에서 패션위크가 있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끊임없는 자기 복제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개혁 의지의 포명일까요? 2019 SS 시즌 파리 패션위크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셀린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에디 슬리먼이라는 새로운 디렉터가 진행을 한 컬렉션이었는데요. 패션 관계자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까지 화제가 된 컬렉션이었습니다. 이유는 2019 SS 셀린 컬렉션 런웨이 위에 2015 FW 생로랑 룩이 버젓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디올 롬무부터 이어지던 에디 슬리먼의 아이덴티티 락엔 여성복부터 남성복까지 몇몇 상품은 아예 똑같은 디자인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에디 슬리먼의 팬들은 지난 10년간 전임 디렉터 피비 필로가 강력히 구축해놓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로 개혁하기 위한 에디 슬리먼만의 방식이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의 DNA를 존중하지 않은 자기 복제의 연속일 뿐이라고 혹평을 내놨습니다. 에디 슬리먼이 새 백의 라인을 발표한 후에 라파이트 셀린 매장에 줄이 길어져서 저 백을 사러 온 것인가 했더니 피비필로의 재고품이 다 털리기 전에 사러 왔던 줄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셀린의 파격적인 변화에는 LVMH의 남성복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스마켓 공략의 야심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셀린에는 에디 슬리먼, 디오롬무의 킴 존스, 루이비통의 버질 아블로, 벨루티의 크리스 반 아쉐를 영입하면서 남성복 디렉터를 전원 교체했죠. 시드니 톨레다노 LVMH 사장은 셀린의 백스테이지에서 남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를 넓힐 것이다. 남자들은 타이웨어엔 없다. 퇴근 후에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셀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비필로의 셀린은 젊고 모던하고 심플하면서 매끄러운 룩으로 여성들의 워너비 브랜드였지만 온라인 마켓에 다소 약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디 슬리먼은 리테일에서 더 큰 활약을 보여주는 아주 상업적인 디자이너입니다. 매장에 상품이 나온 이후의 반응은 또 어떨지 모른다는 신랄 같은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첫 이슈부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짜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똑같죠? 이게 2015와 2019 SS인가요? 이게 2015년 FW 때 생로랑의 룩이고요. 네. 이게 이번에 SS로 나온 상품이고요. 근데 프린트 패턴은 그리고 약간 이게 다르긴 하네. 같은 2015 생로랑이고 이게 이번 제품이고 이거 외에도 여성복 라인에서 드레스가 완전 디자인만 똑같고 소재만 다르게 나온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조롱인가 아니면 그걸 뭐라 하지 왜 오마주. 거장에 대한 것들을 아니 근데 본인의 기념하기 작품을 네, 본인의 작품이에요. 본인의 작품이고 디올 옴무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자기의 굉장히 강력한 분유 먹고 살 빼서 스키니한 남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거가 약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사람들이 에디 슬리먼을 너무 기대하고 럭셔리 마켓에 스트리트 붐을 불러온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또 셀린느는 또 워낙 페미닌하고 굉장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게 딱 뜨자마자 엄청난 비난과 함께 아니 근데 그 2015년도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거를 디자이너의 뭐 변명은 뭐예요? 디자이너의 변명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그 팬들은 PB필로가 10년 딱 이제 일하면서 세워놓은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력하고 셀리는 워낙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인데 좀 더 젠더리스하고 자기의 락필을 넣어서 뭐 그렇게 좀 DNA를 바꿔보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로고도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리고 좀 더 하자면은 뭐 화려한 셀린느, 밤에 어울리는 셀린느 이런 걸 하겠다고 그 LVMH 사장은 또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디자이너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데 조금 문제가 보통 패션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디자이너나 브랜드에서 좀 해명을 하나요? 아 이건 해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기사까지 나올 지가 거면 지거를 했던 게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어쨌든 자기복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얘의 의지라기보다는 얘의 의지는 뭐가 됐든 있겠지. 근데 주변 반응들이 이 모양이라는 것들. 반응들이 음, 자기 복제라는 반응 그렇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타겟은 근무하잖아. 근데 내가 디자이너야. 아니, 이해를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패션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고. 우선 좀 유명한 뭐 보그의 편집장이라던가 네. 우리나라 보그의 이제 에디터들은 다 좀 여기 제가 정리한 내용과 유사한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디 슬리먼을 워낙 추종하는 팬들만 이제 일부 에이. 그런 이제 좋은 평을 이런 내줬다는 거예요. 거죠. 이게 이상봉이라는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명확하잖아. 근데 그게 직거를 하는 이상봉이 있고 뭐 이상봉이 뭐야 9호에 딱 가서 했어. 그럼 뭘 할 건데? 그러니까 구호 DNA를 존중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DNA를 그러니까 존중해줘요. 여기서 말은 그거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상봉이라는 캐릭터를 인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한글 쓰겠지 9호에도.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각각의 디자이너마다 아이덴티티가 있긴 한데 네. 방금 뚱카롱이 보여줬던 그 세 장의 사진은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그걸 그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네. 보인다라는 게 이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맞아요. 이 팬들의 반응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여쭤본 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까지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염두해 두고 이렇게 컬렉션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랬을 그런 것 같아요. 추측이 있지 않냐라는 그래요. 거죠. 네. 이제 또 반면에 같은 시점에 바뀌어서 교체됐던 그 버버리의 리카르도 티시도 같은 시점에 이제 런던에서 패션쇼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사람도 버버리는 딱 하면 생각나는 아이덴티티가 체크 그리고 트렌치 코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강하지만 여기도 로고를 바꿨어요. 이번에 버버리 건물에 다 걸려있는 거 보셨을 텐데 로고도 바꾸고 룩에 대한 것도 싹 다 바꿨지만 전통과 DNA에 대한 재해석도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반면에 네. 그래서 사실 이 에디 슬리먼이라는 사람 자체는 너무 이슈가 있고 슈퍼스타고 저도 굉장히 입지는 못하지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인데 이번 컬렉션에서 이런 좀 말이 많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팬들이나 아니면 그 업계의 관계자들은 심오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 이슈로 맞아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대중들까지 다들 좀 이슈가 됐죠. 나는 그냥 이 에디 슬리먼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더 강조하려고 했다고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복제까지 사람들도 내 아이덴티티가 있고. 이거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첫 해는 이렇게 하겠지. 예. B급 인생 오늘 술 먹고 왔어요? 집중 못하고 중얼부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이슈는 좀 사안이 복잡한 뉴스였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볼게요. 네, 인디텍스 그룹이 2020년부터 전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래의 전기사인 이 그룹은 전 세계 온라인을 통해 인디텍스의 모든 브랜드 상품이 구입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곳에서도 인디텍스의 상품 구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온오프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상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오프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확보해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자라가 판매되고 있는 총 48개국 중 25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현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멕시코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판매 플랫폼의 혁신은 인디텍스 그룹의 RFID 프로젝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자라와 우테르케에 이 프로젝트를 적용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브랜드에 이 프로젝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디텍스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카롱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뭘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라. 자라, 또 자라, 버시카, 마시모 듀티, 마시모 듀티. 우테르케 그리고 그건 지금 한지 모르겠는데 아.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이런 브랜드 네, 이런 브랜드 SPA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스페인의 기업이고요. 네. 의류 제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유독 이제 혁신적인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그 무선 RFID 다 아시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굉장히 잘 통합을 해서 소비자한테 빨리빨리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글로벌 매장의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할 것이라는 걸 발표했다는 점이죠. 네. 이게 RFID 칩을 운영하게 되면 브랜드에서 그 제조 공장서부터 나와요. 제조 공장의 몇 번 라인에 누가 꼬매기 시작해가지고 출고를 언제 했고 입고의 그 시점과 판매 시점, 반품이 들어오면 반품 시점, CS가 들어오면 CS 시점, 대상 인원까지도 다 기록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요 한세 여기 안 나온 미오미오 회사에서 가장 잘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뭔 소리야? 영어 무역을 잘 모르시나 보다. 뭔 소리야? 이런 거 좋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수에서 네. 내수에서 노스페이스를 모르시나 본데. 그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서 만들어낸 게 여기 5개 업체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얘네가 거기에 업체가 영어 선정해서 무역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사를 못했구만. 안 들어가는 걸로 알는데 아유. 5개 업체에 들어가나? 아유. 어쨌든 진짜 술 드신 거 아니죠? 얼굴도 약간 빨가신데. 네. 아니에요. 피곤하면 들어가세요. 어쨌든 이 RFID를 활용한 그 브랜딩은 정말로 강력해요. 네, 맞아요. 반품 속도가 RFID를 쓰지 않을 때보다 무려 50배가 빨라집니다. 출고 속도 역시 50배가 빨라지고.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매장에 한 제품에 출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트 출고가 돼요.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묶음 출고가 된다는 게 대단한 장점이에요. 박스를 뜯지 않고도 바로 그냥 스캔이 돼버리는 거죠. 이 알겠습니다. 정도거든. 노스페이스의 이야기였군요.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입니다. 라는 소식이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네, 중국의 제1 스포츠웨어 전문 기업 안타 스포츠가 유럽 최대 스포츠 용품 기업인 핀란드의 아머 스포츠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콩 사모펀드 파운턴 베스트 파트너스와 함께 총 55억 달러, 한화 약 6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하죠. 시가총액의 40%의 프리미엄을 더한 파격 제의라고 합니다. 아머 스포츠는 1950년에 설립된 스포츠 용품과 의류 제조 판매 기업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31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살로몬, 아토믹스키, 윌슨, 아크테릭스, 웨빅, 프리코, 루이스빌 슬러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굴지의 기업으로 인수 제의를 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야, 이거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야, 미치겠네. 중국 그 스포츠 전문 기업이 네. 인수를 한다는 거죠? 네. 이 회사가 펜타스포츠. 리닝이라는 브랜드를 꺾고 중국 1위로 올라온 기업이고요. 네. 전 세계에서 규모로 봤을 때 나이키, 아디다스 다음 3위고 근데 이 아. 3위의 매출이 대부분 중국 내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국의 필라 전기업체, 데스상트 전기업체가 다 여기고요. 맞아요. 예전에 그 그리고, 소개를 한번 한 적 있지 내가 않았나요? 얘기했잖아요. 지난 네. 평창올림픽에서 각 국가별 대표하는 브랜드들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때 중국 선수들이 입고 나온 선수 경기복이 안타였어요. 야, 이건 안타 정도는 홈런인데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워낙에 아머스포츠는 아머스포츠 코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브랜드들 한국 내 전개권도 지금 아머스포츠 코리아에서 관리를 하는데 뭐 살로몬, 아크테릭스가 제일 크다 한국에서 지금 보니까. 맞아요. 와, 이거 말도 안 돼. 살로몬, 이게 윌슨, 글로벌에서는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인데 아크테릭스. 네. 이거 실화야 이거? 쩔죠. 6조? 뭐 3조? 6조 원에 6조 원. 인수하겠다.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야. 근데 이게 무섭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나 아시아권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애매할 수 있다고요? 그걸 지켜보자고요. 패션쇼가. 예,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 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아,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쉬가드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과 일키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더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이번 시간은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입니다.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네, 한태근 변리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만이죠? 한 달 만인데 네 이렇게 빨리 오네요. 한 달이. 아, 안 보고 생각보다 빠르죠. 싶었구나. 아니 매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 주에요? 하면서 오늘 오면서 차 타고 오셨잖아요. 네 방송 오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이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아, 드디어 어. 적응이 끝났다는 이야기. 그런가요? 딴 아. 생각하고 왔어요. 네. 다른 생각 무슨 네. 생각하셨죠? 부동산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아니 그 부동산. 부동산을 뭐 사야겠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며칠 전에 저하고 이제 약간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견해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 그 말씀은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아니 근데 한별리사님 정도 되면 네 그 부동산 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워낙 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아니 뭐 돈도 없고요. 에이, 저- 그래. 아까 제가 그 주차장 앞에서 봤는데 어우 그 비사에 차셨군요. 야, 리치맨, 차 리치맨. 장난 아니던데. 왜 그 최근에 그 많이 고속도로에서 보이공. 터졌던 네. 520, 아니 528. 528. 네 네. 아니 뭐 근데 그건 상관없이 하여튼 저는 네 그런 쪽은 좀 관심이 없습니다. 네. 겸손하시네요. 네. 예. 오늘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멋있은 옷. 좋은데 가실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마치고? 아니요 그냥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봬도 항상 반가운 우리 한별리사님 오늘 주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상표에서 이제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표 유사였던 거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상표 유사인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상표의 식별력. 상표의 식별력. 예. 어. 이제 식별력이라는 그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하는데 네. 상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실무 용어로 식별력이라고 하는데 음. 왜 상표에서 꼭 식별력이 필요하냐? 네. 반드시 등록을 받으려면 식별력이 필요하거든요. 식별력이. 왜 필요하냐면 상표라는 게 그 정의상 상품의 식별 마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상품 식별 마크거든요. 그 상품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거고 마크는 우리가 상품에 붙이는 이제 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특별하게 요구되는 게 식별이에요. 식별. 알아볼 수 있게. 네, 알아볼 수 있는 거. 인식돼서 구별될 수 있게끔. 단순히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식돼서 구별. 뭐하고 구별이냐? 다른 제품들하고 내 제품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식별에 이어서 감별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뭐 식별이나 감별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런 감별은 하여튼 잘 감별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예. 하여튼 식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김씨 마을에서 한 씨가 딱 한 명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사람은 식별되는 거잖아요. 그 한 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상품도 브랜드도 여러 타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독특한 어떤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식별되는 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이 반드시 등록을 받으려면 이 식별력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예. 상표 개념 자체도 식별 마크니까 당연히 식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게 마크에 대해서만 한정짓나요? 아니면 이름도
이름, 뭐 표지 모든 거. 아 모든 게 다 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라고 하면 세 가지 있었잖아. 예. 브랜드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약간 동영상표, 네임, 예. 그다음에 뭐 라벨 이런 것들 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예전에는 상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냄새, 예. 소리 뭐 오, 이런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브랜드로 냄새와 소리도. 인식하게끔 했거든요. 법을 그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하여튼 그 외국에서는 그런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서 등록받은 맞아요. 사례가 많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펩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런 상표입니다. 그래서 상표 식별력. 그러면 어떤 게 상표가 식별력이 있느냐? 우리 법에서는 어떠하면 식별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고요. 예. 어떠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등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풀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총 7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통 명칭 상표. 그게 해당이 안 돼야 네, 안 되는 돼야 하는 7가지인 거죠. 거죠. 네, 해당 안 돼야 하는 거고. 보통 약간- 명칭이라는 게 이제 서울 뭐 아니요. 그건 이제 고유명사. 상품의 보통 명칭 상표인 거거든요. 예컨대 간장.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제 뭐 패션과 관련 설명드리면 부티, 부티. 발목이 그 부티 좁은 부티 신발, 부티라는 것은 부티. 보통 명칭 상표에 해당되는 거고요. 트렌치 코트. 트렌치 코트 같은 것도 그건 하나의 그냥 그 어떤 브랜드였는데 예. 이제 보통 명칭화돼서 지금 보통 명칭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어그 부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그가 보통 명칭 상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그 부츠로 해서 마치 하나의 상품의 카테고리로 예. 부르긴 하지만 그건 특정인의 상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어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그 상표권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그를 사용하면 안 되죠. 아까 거는 상표가 안 되는 거고 어그는 네. 상표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등록이 됐다는 네. 거고. 그러니까 부티가 들어간 브랜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부티 그렇죠. 슈즈라고 부티, 트렌치 코트.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요거는 그런 하면 안 거는- 되는 거고 어그는 해도 되는데 이미 등록이 돼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네네. 예.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예. 아니 혹시나 또 네. 이해 못하시는 분들 네. 계실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과 관련해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관용 상표가 있거든요. 관용 상표. 네,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예컨대 뭐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랍. 그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상표인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정인의 상표거든요. 그렇죠. 쪼리. 네, 쪼리 같은 신발을 플립플랍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그런 데가. 그건 저도 잘 기억이 모르겠는데 안 난다. 하여튼 사전상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나와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로 끈을 끼워서 신는 샌들. 쪼리. 그냥 슬리퍼. 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저기 조미료 미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 그렇게 된 거죠. 미원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했으면 예. 보통 명칭화 됐을 뻔했는데 안 된 거죠. 그건 미원은 그렇지. 특정인의 상표 브랜드로 남아 있는 거고 네. 초코파이가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초코파이는 오리온에서 그치. 처음에 맞아요, 만들어낸 맞아요. 특정인의 브랜드였는데 이 회사 모두가 저 회사 쓰죠. 사용하니까 이제 이것도 보통 명칭화 되는 거고. 미원의 저기랑 똑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플립플랍도. 그렇죠. 그거 이제 상표권 관리를 안 하면 이것도 그렇게 보통 되는 명칭화가 되는 거고. 이거 플립플랍과 피플랍이라는 데가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이 네. 플랍이라는 이것 때문에. 플립플랍 어쨌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성질 표시 상표라고 해서 상품의 성질을.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가 있거든요. 음. 대부분의 거절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중요하네요. 네, 별표. 대부분의 거절류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데 예컨대 블랙 라벨, 블랙 라벨. 네. 그다음에 좋은 역할죠. 슬립 스탑, 슬립 스탑, 슬립 스탑.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슬립 그러니까 스탑. 제품의 성질, 용도 뭐 그런 걸 표현하는 상표들은 다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히트 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니클로의 히트 택 그거는 고유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만들긴 했는데 만들어진 게. 기존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뜻하는 게
상품의 성질을 표현을 하면 음. 식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용했든 안 사용했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네. 그 상품과 관련해서 성질을 표현하면 표현하면 네, 그러면 히트텍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애매하다 진짜. 네. 히트텍. 히트텍은 원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됐다는 테크가 거죠. 들어가서.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그냥 뭐 히트는 온도, 뭐 열 그런 거고 테크는 기술, 테크놀로지 약이니까 어떤 뭐 옷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뭐 보온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상품의 성질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브랜드에서 히트텍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쓰나요? 안 됩니다. 네. 쓰지 않고 있나요? 유니클로만 유니클로에 써요. 써놨어요? 네. 지금 이건 상표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 분류를 그러면 히트텍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유니클로에 쓰니까 다 그렇게 쓴다니까 플립플랍처럼. 그러니까 미원도 유사상표가 다 그냥 미원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그러니까 롤러 스케이트도 원래는 인라인 스케이트인데 롤러 스케이트가 워낙에 브랜드가 유명하니까 다 롤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지. 히트텍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반려 상품의 대부분 다 그냥 히트텍 이렇게 부르는 아니 근데 거지. 현재 유니클로 외 브랜드에서 히트텍 같은 이렇게 제품을 낼 이렇게 때 얘기하죠. 히트텍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못해지. 히트텍 같은 거. 그렇지. 이거 그리고 히트텍 같은 원테크라는 거예요. 브랜드 라고 있었어요. 얘기하죠. 원테크라는 상품. 히트텍으로는 상표 등록이 안 돼. 이미 선등록이 된 거야. 아 되지 않아요? 그럼 선등록이 된 거야. 근데 유니클로 외 다른 브랜드에서 히트텍 카테고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히트텍이라고 안 해요. 히트텍 라이크로 분류를 하죠. 뭐 이름을 비슷하게 따로, 쓸 거예요. 유사하게. 뭐 홈페이지 등의 카테고리로 그냥 히트텍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제품에다가는 그렇지, 상표 히트텍은 등록은 아마 안 때문에.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상표이기 그럼 때문에. 큰일 나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데 현저한 지리적 지리적 명칭. 네. 이게 옛날에 고유명사라고. 그러니까 동명사, 뭐그 동명사, 네. 고유명사. 근데 런던, 음. 세종, 파리 네. 이렇게 그 전 세계의 그 어떤 수도는 다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고요. 보이런던. 보이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 때문에 상표 등록이 되는 거고 K2. K2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아 네. K2는 이제 그렇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도 됩니다. 그러니까 K2는 큰 산맥 이름 보이런던인데. 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네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고요. 알프스 같은 것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아. 안 되는데 이게 그 사용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사용돼서 인정이 되는 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다 네. 두 가지로 K2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가 네.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맞아요. 그런 의미 있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을 해주신다니까요. 파타고니아. 네, 맞아요. 다섯 번째가 이제 흔한 성 또는 명칭이라고 해서 예. 뭐 존 스토어, 김간의 긴간에. 네, 이런 것도 다 우부장 뭐 이런 것도 다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네. 긴간에는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그 명칭 자체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한번 들어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김간의 하고 다른 어떤 도형을 결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김간의 거기서 상표권 주장을 못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청바지 브랜드의 리 브랜드가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상표 등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게 약간 근데 그런 브랜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리로 출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 씨를 단순히 영문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될 단어가 많은다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했어. 이 씨가 미국 건너와서 만든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흔한 성. 그래서 흔한 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성 한 10대 성 정도는 다 흔한 성으로 봅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가 간단하고 흔한 표정이라고 해서 표정? 예, 간단하고 흔한 상표라고 해서 영문자 두 글자 이내의 상표는 다 여기에 해당돼서 다 거절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예컨대 K2도 영문자 한 글자하고 숫자 한 글자잖아요. 예. 네. 그것도 그 영문자 두 글자 이내에 해당돼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SK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나라의 SK 기업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두 글자만 생각한다고 하면 SK 같은 경우도 상표 안 돼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SK에다가 이제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좀 다른 경우에 하지만 영문자 두 글자는 대부분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 등록을 다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SK 그룹에서 SK를 뭐 할 때 등록을 할 때. 도형을 이제 날개를 결합시키거나 게. GS 그룹에서 단순히 GS만 하지 않고 거기에 도형 로고 있잖아요. 예. 그 로고를 다 하는 것도 영문자 두 글자는 상표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도형을 결합해서 다 상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SK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예. GS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굳이 아까 날개 없더라도. 예. 지금 같은 경우에 SK라고 하면 이제 SK 그룹을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식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사용에 의해서 식별이 취득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원래 없는 단어였는데 오랜 기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K2 같은 경우에도 신발 브랜드 K2 같은 경우에도 거절류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두 글자 이내기 때문에 거절류가 없거나 예. 또는 아까 K2 산맥 그쪽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현자는 지지적 명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오랜 기간 사용되었고 매출액도 상당히 컸고 시장 점유율도 컸기 때문에 이제 K2 하면 식별력 특정인의 상표로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상표 등록이 그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웃도어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네. 북한산이라고 안 돼. 하면 안 돼. 네, 안 되는 설악산. 안 그것도 됩니다. 안 되고. 우리나라 구 이름도 안 됩니다. 구도 안 돼? 종로. 네,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마포. 이런 종로 브랜드에 날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그 날개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종로에 근데 뭐 다른 도형을 결합시켜서 사용을 한다. 동그라미를 써도 똑같이 등록이 그러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상표권 침해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뭐 종로에 날개를 달거나 동그라미를 달면 상표 등록이 되긴 되네요. 그렇죠. 도형을 넣으면 상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해서 첫 번째 1에서 6가지 사항에서 네. 해당되진 않았는데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상표 등록을 해주기에는 좀 긴가민가한 것들은 다 네, 이 식별력 기타 식별력 7번으로 없는 다 넣네요. 네. 그래서 거절류가 또 여기서 또 많이 나옵니다. 성성적으로. 그러니까 식별력 상품 성질 표시 표장에 해당된다 또는 6조 1항 아니 33조 1항 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 예. 이렇게 해서 거절류를 많이 통지를 합니다. 그런 예를 것들을 들어서 뭐 에코 플러스라고 해서 네. 에코는 이제 환경을 뜻하는 거고 플러스는 뭐 더하다. 그러니까 환경에 도움이 주는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보통 명칭이나 상품 성질 표시 이런 거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환경에 도움을 주는 이런 명칭 이런 어떤 표현은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식별 마크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6개까지는 이해가 됐거든. 그다음에 마지막 7개째에서 이렇게 느낌이 그냥 조금 꺼리는 것들에 대해선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지. 네. 이제 독점력을 요청을 했는데 그 독점력을 줄 것이냐 말 그렇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애매한 때문에 거? 네.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독점력을 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겠지. 요거는 다른- 7번은 중요한 게 그 특허청에 특허 심사하는 분 컨디션을 잘 살피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때 잘못 그럴 수도 들어가면 요거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그 7가지 중에 네. 그 특허를 낼 때 그 소비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한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성질 표시 표장이죠. 성질 표시 상표. 상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할 때는 우리 제품이 어떻다라는 것을 브랜드에다가 좀 싣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품의 성질을 또는 용도나 특징을 그 상표명에 담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성질을 어느 정도 담는 그 브랜드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성질을 표시를 하면 성질 표시 상표라고 해서 거절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담긴 담되 약간은 좀 감춰주는 의미로서 암시적 이게 뭐 여기 우리 쪽의 표현은 암시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암시하는 표현으로 하면 상표 등록이 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 뭐 특허를 신청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상호를 등록할 때 네. 예를 들어 삼성전기라는 유명한 대기업의 계열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천 어딘가를 지나다가 제가 한 공업사의 작은 공업사의 간판명이 상호명이 삼성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주식회사가 앞에 붙고 뒤에 붙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 똑같은 대기업의 계열사의 상호명을 따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호는 상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고요. 상호는 그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제 이름을 한태근이라고 결정을 짓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구나.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생각하면서 내 이름을 짓는 건 부당한 거잖아요. 네네네. 나는 내 이름을 자유롭게 짓고 싶은데 네. 그걸 상호로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면 상호는 상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은 자기 이름을 뭘로 짓든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는. 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기업의 유명한 상호가 있는데 그걸 내가 따라하면서 마치 거기에 명성에 평승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로서는 그래서 제한을 줘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데 다만 부정 경쟁 목적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보면 여기 삼성전기하고 저기 삼성전기하고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걸 법적으로 막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저쪽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경우 내가 상표권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그걸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거의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이 된다. 네. 제가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럼 뭐 업종을 달리해가지고 제가 뭐 구글이라고 지어도 뭐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건 이제 부정 경쟁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명칭은 부정 경쟁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마지막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서. 예. 오늘 준비한 게 또 많으신데 저희가 준비한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진짜요? 진짜. 야,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렇다. 네. 홈페이지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섭섭하신 건 아니시죠? 많이 섭섭할 것 같은데. 어, 탑 10. 아니, 다음에 또 나와서 설명하죠. 뭐. 아유 알겠습니다. 아, 예. 언제나 긍정적이신 우리 한태근 변리사님. 오늘 10월이잖아요. 네. 10월의 첫 주이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둘째 주에 한태근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 10월 이 또 가을 아닙니까? 네. 남자의 계절?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형이 가을 타시나요? 타는 것 같습니다. 매 모든 계절을 다 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여성분은 봄을 타고 남성분은 가을을 타고 맞는 거죠,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저 지금 약간의 마음의 그 생각을 보면 멜랑콜리해야지 네, 마음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뭐 주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끝나는데 2주 남았는데 빨리 아니, 읽으셔야겠어요. 네, 아니 책은 네. 책은 요새 좀 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늘따라 네. 그 한태근 형님의 그 흰머리가 네. 왠지 가을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멋있죠, 멋있죠. 네, 알겠습니다. 가을 남자 한태근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문군의 인디씬 시간입니다. 문군의 인디씬. 네, 문군 형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아유 어디 밤샜어요. 밤 술로? 꿔서 아니 아, 술을 원래 지금 안 드시니까. 원래 술 안 하시죠? 아, 일 얼굴이 때문에 튀어나와요? 예? 얼굴 티가 나요? 뭐가 일부러 깨끗하게 지금 좀 여기 오기 전에. 빨가신데. 아 그래요? 네. 눈이 뻘게. 네 그렇구나. 아, 바쁘셔가지고. 네. 쇼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일이 많네요 요새. 좋죠. 일이 많으면. 알겠습니다. 뭐야 이 우리 아니, 지금 오디오 방송에서 네, 네. 예, 말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뭐 어떤 얘기라도 좀 해주시고. 네. 자, 오늘 준비한 문군의 인디씬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 한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되게 연차는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많이 아직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잠시 좀 활동을 조금 많이 못 하셔가지고 예, 네. 이전에 많이 알려졌던 분인데 문경래 디자이너고요. 제가 저번부터 제가 이제 네이버에 인물 검색 네이버 인물 검색 안 나오신 분 초대 안 합니다 제가. 네, 인물 검색에 나오시는 분이라서 이제 내용을 보면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이것도 한국에 사실 활동하시다가 가셔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하셨고 2005년 3월에 2005년 FW 서울 패션 위크 서울 컬렉션 참가를 시작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4년까지 쭉 계속 서울 컬렉션에 나오셔가지고 네. 쇼를 하셨던 분인데 네.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죄송해요. 저는 저희 빨리 만나보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건 2014년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최근 근황이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래 디자이너고요. 네, 이제 서울 컬렉션 하기 전부터 이제 일본이나 이런 해외 디자이너 편집 매장 바이어를 상대로 이렇게 계속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패션 디자인 센터를 하는 곳 지금 이제 없죠.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파리나 이런 해외 뉴욕이나 이런 데 이제 전시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바이어가 서울 컬렉션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서울 컬렉션에 참여하게 됐죠. 시작은 2005년도고 2008년 SSFW 때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냈었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가 형식이 딱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좀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니까 진행을 좀 서툴르게 해요. 브랜드명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명은 브랜드명은 이제 디자이너명 이제 문경래하고 세컨 브랜드 이제 그래픽 쪽 그래픽 캐릭터 개발 지금 세컨 브랜드 아이코노그라피라고요. 아이코노그라피. 예. 코노. 아이코노그라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브랜드를 발견했을 당시에는요, 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외 외국의 이제 그러니까 외국의 종교들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 찾다 보니까 이코노클라즘이라는 거를 알게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성상 파괴주의 뭐 그런 건데,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아이코노그라피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원을 보면 아이코노는 이제 그리스 언어로 보면 이미지, 그라피는 이제 라이트, 쓰다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쓰다. 예, 그런. 근데 제가 방금 그 뚱카롱이 보여줘서 티셔츠를 봤는데 티셔츠가 너무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우리 문경래 디자이너하고 이제 한 20년 됐어요. 네. 됐어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 이제 디자이너 활동하기 전에 예전에 잠깐 제가 밀로레 옛날에 네. 저도 이제 홍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밀로레 잠깐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기서 제일 평화 쪽에서 사실 이제 조그만 디자인을 하는 가게를 했었는데 그때 그 문경래 티셔츠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데 정말 유행했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한자로 문경래라고 써가지고 티셔츠에다가 그때 이제 또 다른 한쪽의 양대 산맥이 투샤번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대표님 이름이 이정일이에요. 그래서 이가 투죠. 네. 정이 샵 해서 이정일 해서 투샤번 해서 양대 산맥. 그 당시 동대문 쪽 완전히 이야기예요. 1998년 IMF 전 초등학교 1학년. 그랬나? IMF 무렵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유행했던 상황을 떠나서 우리 미경래 디자이너가 그때 뭘 했냐면 이거 조금 삑 처리해줘야 되나? 그 티셔츠에다가 콘돔을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이게 해서 그런 티셔츠를 했었어요.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왜 그 콘돔을 넣었었는지. 이게 성인 방송이죠? 우리. 네. 괜찮아요? 콘돔 정도야 뭘 어디서 맞아. 삐처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요. 그런 거였나? 저는 네,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해외 잡지에서 이제 외국 콘돔을 봤는데
컬러가 너무 좀 화려하고 좀 화려해서? 이쁜 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착안을 해서 콘돔을 실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제 보이게 비닐 같은 거를 아 실제 콘돔을 네. 네, 실제 콘돔. 실제 콘돔을 그 어떤 동그랗게 이제 비닐을 만들어서 예. 그 안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서 아예 봉제를 했죠. 오. 급하면 혹시 뜯어서 쓸 수도 있는 네. 아 그런 용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 이게 혹시 청소년이 아니구나. 성인들이 이제 혹시나 급하면 그래서 그 당시 아마 20년 전이니까 뭐 에이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막 그 있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네네. 아이디어가. 있었죠. 네. 그렇죠? 세기말적인 맞아요. 뭐 이런 의미였나? 있어서 되게 히트 쳤었고 이제 네. 그렇게 했던 분인데 갑자기 사실은 네.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름이 되게 낯익어요. 예, 아마 예전에 오래전에 그러니까요. 제가 패션 채널하고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거기 실린 적도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네. 맡은 것 같긴 한데 예, 패션 비즈하고 그 몇 군데는 패션 거기- 전문지. 예, 네. 그쪽 몇 군데는 제가 한 서너 페이지 인터뷰 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치, 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 갑자기 이제 없어졌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 마틴 네. 학교에 거기- 입학을 하셔가지고 원래 예전부터 이제 계획은 있었고요. 원래 저는 사실 그 영국 영화 뭐 그쪽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오스티 때까지 파워 뭐 이런 거. 뭐 그런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화실 다닐 때 저는 MBC 쪽 방송국을 다녔습니다. 영국 영화과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연극 영화. 네, 원래 감독이 계속 꿈이었다가 오. 좀 이렇게 패션하고 이제 영화 쪽하고 좀 고3 때 정도 좀 혼란이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감독을 일률적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뭐 이제 패션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시겠지만 영국에 세인트 마틴 거기서 디자인 공부하신 분들이 좀 특이하잖아요.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되게 맞아요. 그 출신들이 되게 특이하고 굉장히 영국 쪽이 원래 그렇지만 갔다 오셔가지고 역시나 디자인이 지금 입고 계신 네. 안에 되게 상학적인 네.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거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디자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를 이걸 이제 보통 뭐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통칭하는 뭐, 거 같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인체 해부학적인 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했는데 아, 근육 모양 네, 같기도 이게 하고. 사실 근육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 설명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하고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수년 만에 다시 하는데 이게 근육 모양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이제 근육 라인이고 이런 근육을 잡아주는 그런 그 힘줄 같은 힘줄.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든 근육 중에서도 무릎이에요. 무릎 근육. 예. 가슴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무릎 근육인데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거 외국에 파리에서 뭐 한국 최초, 아시안 최초로 이거 갖고 상도 받고 파리 후즈넥스에서 요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이 디자인 컨셉으로요. 오. 그러니까 이제 요 컨셉으로 쫙 풀었죠. 네. 네. 컬렉션이 풀어가지고 이 한 컨셉이니까. 네, 한 컬렉션을 풀었었죠.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디자인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네. 계시니까 패션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경래 디자이너를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하시면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이잖아요. 저희 디자인이 이게 사실 저 공이면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사실 정말 나름 시그니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임이나 이런 생산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중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네. 예, 저는 그걸 어떻게 대중적으로 잘 풀어서 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거가 저런 해체주의가 현실이라면 아까 그 그래픽이 네. 저거를 그래픽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가 좀 그런 꼭 의도치 않아도 꼭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래픽 그 티어스도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 듣다가 사실 되게 이제 하이 퀄리티의 정말 그냥 일반적인 프린트물이 아니에요. 그래픽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라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고 막 프린트 공장 찾아다니면서 하시면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저 자체만으로도 예술 작품인데 뭐 그래픽 자체가. 그래서 직접 그래픽도 하시는 네,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픽을 다 직접 다 포토샵, 일러스트 제가 다 해서 그전에 이제 다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초현실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픽 위주로만 이제 많이 나왔죠.
저는 이제 우리 문경래 디자이너 같이 이런 분들이 좀 한국에서 자리 잡고 또 글로벌하게 또 이름 날리면서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그런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해서 빨리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리려고. 네. 아니, 아까 저 정도는 뭐 조만간 뭐 좋은 실제로 있을 것 벌써 같은데. 20년째. 아 저는 한 컨셉으로 쫙 하시는 분이 되게 좋아해요. 컨셉이 분명하신 분이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문경 디자이너 다시 오늘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예전에 만났지만은 이전에 이 디자인을 보면서 제가 문구를 할 때 사실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티셔츠의 어떤 프린트물 가지고 그래픽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자기 이름 가지고 했잖아요. 같은 또 문시잖아요. 저는 그렇네요. 문군이라는 브랜드. 그럼 문경래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심플하게 문군으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컬러도 블랙, 화이트, 레드로 저는 제안을 했던 거고 이왕이면 문양을 이제 샤머니즘 문양, 타투에서 따온 샤머니즘 문양에서 약간은 좀 더 한번 꽈죠. 더 꽈가지고 여기랑 차별화해서 양대 산맥인 거에서 제가 좀 더 큰 산을 한번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랬던 박수 한번 쳐줘?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같이 나왔고요. 혹시 하고 싶은 무슨 얘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자기 자랑을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문군에 대한 유래를 막. 예. 뭐 다른 부분 궁금한 거신 거 있으세요? 그걸 지금 찾으려고. 아니 여러 가지 질문보다 네. 이게 진짜 아까 했던 그래픽하고 상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하면 뭐 해체주의가 뭔지 뒤에 알겠어요. 제품을 다 바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야 지금 저기 문경래 디자이너가 지금 아이코노그라피라는 브랜드를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무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네네. 야 이거 그냥 봐도 네. 야 이거 프린트 하려면 원가를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면적이 얼마나 큰 거야 네. 뭐 이 생각 먼저 들거든요. 네. 못쟁이들이라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그 판매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네. 거에 놀랬어요. 지금 원래는 사실 좀 더 대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라 처음이요. 네. 근데 단가 부분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이미 고가를 소량으로 많이 해봐서 참 어렵구나. 그렇죠. 그리고 오랜 세월 시간을 이제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디자인 카피라는 게 사실 그 좀 당시에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던 적인데 이거를 뭐 아실만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외국 디자이너가 뭐 카피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어떤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 그 사실까지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서민신문 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연락 뭐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제가 네. 저도 비슷해요. 네. 제가 좀 그렇지만 저희 문군 디자인이 이제 특징이 타투 문양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한 거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어떤 브랜드에서 저희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외국 친구가 보내온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뭐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걸 모션 모르겠네. 등록이 돼 있으면 되죠. 그건 안 해놨죠. 네. 방법이 없네. 그러면 아까 가신 분이 별리사님이시니까 네. 연결을 해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출처를 좀 써달라고 해주는 출처. 그럼 좋은데. 원소스에. 뭐 왜냐면 이런 거. 분명히 거기서 디자인 한 20년 전이니까 어떤 소스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저희 옷이 해외 어디 뭐 빈티지 마켓 이런 데 팔리고 있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이 모시기 어려운 분을 씨한테 모셔놓고 풀코스에 맞춰줘야 되는데. 문군 얘기에. 커피숍에서 할 얘기들을 좀 하시면 청취자분들이 화냅니다. 커피 마시고 있어. 문경래 디자이너 그 한창 그 90년대 후반 네. 네. 소위 그 패션 업계에서 이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으셨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꿈꾸시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고 네. 어떤 패션을 좀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결론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했던 거를 실행에 지금 옮기게 되더라고요. 네. 이미 어렸을 때 뭐 다 계획했던 거를 그래서 중간에 요 전에 이제 한옥을 개조를 6개월을 제가 다 디자인하고 뚝딱뚝딱 해서 한 거기서도 이제 갤러리를 만들었거든요. 패션 아트 갤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에요? 성북동이에요. 성북동에? 네, 굉장히 오래된 한옥을 6개월을 제가 그 한옥 그러니까 인테리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그 한옥에 관련돼서 공부를 또 꽤 했어요. 뭐 이제 고려 말부터 이제 조선 시대 요때까지 해서 어떻게 이 구조가 어떻게 이 안방과 그러면 사랑방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내용을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뭐 그때도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인테리어 관련된 매거진들에서 인터뷰도 많이 했죠. 몇 한 7, 8군데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뭐 개인 공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빌려갈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희들. 이제 그거를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원래 계획대로 사실 뭐 제가 문경래 디자이너 브랜드하고 세컨 브랜드를 항상 계획했는데 세컨 브랜드는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제 뭐 흔히 아시는 어떤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틱한 그런 티셔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제 목표예요.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까지. 뭐 그렇게 결국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좀 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뭐 그런 소설이나 그런 것보다 아예 종교 쪽을 이제 많이 찾은 거예요. 뭐 기독교, 뭐 힌두, 뭐 유대, 뭐 이슬람 이런 것까지 다 찾게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코노그래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패션뿐만 아니라 뭐 영화, 건축, 인테리어, 종교에까지 관심이 많고 거기까지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지 않으실까. 뭐 이미 되셨지만 앞으로는 더 큰 꿈을 네. 향해서 좀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패션쇼도 감사합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뭐 기존에 문경래 디자인을 좋아하는 네. 고객층 네. 그리고 앞으로 문경래 디자이너의 이런 패션이나 영화 네. 접할 미래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지금 아이코노그래피를 일단 먼저 가지고요. 좀 더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 건데요. 좀 더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보시고 상품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너무 이제 평범한 것도 물론 그런 거에 이제 뭐 데일리 아이템으로 뭐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좀 부러운 건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조금 부러운 거는 그쪽은 이제 그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예. 옷을 구매를 할 때 굳이 자기가 입지 않아도 작품성을 가지고 걸어놓고 모셔도 두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까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럼 이제 몰랐네 그런 거는. 네, 좀 더 이제 옷은 이제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기능을 이제 이제 뭐 당연히 있는데 그럼 좀 미학적인 부분도 뭐 콜렉. 네. 지금 네. 가지고 계신 그래픽들도 아직 의류로 출시하지 않은 그런 그래픽들도 좀 있으시겠네요, 그죠? 예, 많이 있어요. 그걸 네. 또 좀 대중이나 시장에 내보이고 싶은 생각도 이거 있으시고요. 끝나고 얘기합시다. 계획이 있는데 네. 지금 타이밍이 아니어서 지금 좀 수정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라질 수도 있지 뭐. 그게. 옆에서 뵈니까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일본 분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모습이 코가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뭐 눈, 입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서 바라볼 때 코가 굉장히 잘생기셔서 일본 배우와 좀 흡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네. 개인별로도 뭐 그렇지만 패션쇼에서도 응원을 할 테니까요. 종종 패션쇼 네. 들어주시고 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근영님 네. 못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제 대신 이렇게 또 잘 진행해 주시고. 예. 네. 끝나고 좀 묻어갑니다. 잠깐 하고 가세요. 문근영님, 문경래 디자이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패션쇼 26회 1,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뚱카롱 네.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 2018@다음.net이나 패션쇼 kr@gmail.com입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fashow.co.kr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방송 내용과 함께 패션 뉴스, 스타일,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패션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폰,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안을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환절기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